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요즘 지역 정치권에서는 출판 기념회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선에 가려졌지만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 역시 10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출판 기념회냐, 결국 성금 자금 모으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대선과 코로나로 알릴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출판 기념회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매번 되풀이되는 출판 기념회, 왜 이렇게 개선되지 않은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모두 지역에서 있는 출판 기념회 많이들 좀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초대장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언제부터 많이 오나요? 이런 것들이. 이게 선거법에는 선거 90일 전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00일 전이나 150일 전 사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12월, 1월 경우에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미뤄뒀다가 지금 2월 초중 요 사이에 많이들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최근에 부천 같은 경우 출판 기념회가 좀 많이 열렸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기간이 좀 제한돼 있지 않나요? 아까 사무처님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선거법상 출판기념회 관련 법 규정에는 선거 90일 전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지지자나 그러니까 눈도장을 좀 찍은 사람들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책의 정과는 상관없이 책값의 명목으로 후원을 내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종의 결혼식 축의금과 같은 그런 쪽으로 내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거 90일 전에는만 할 수 있고 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책값 명목으로 받는 후원금도 또 정치자금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고할 의무도 없다 보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에 합법적 창구가 좀 되어버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천 같은 경우도 일단 장덕천 시장 같은 경우도 2월 초에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에 계획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김포 같은 경우도 신명순 시의장이라던가 2월 초나 1월 말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어쨌든 11월이나 12월에 했던 게 맞는 건데 이게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다 보는데 이 오미크론의 복병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더 미뤄지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확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19가 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더 정치인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비난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무총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 11월과 12월 달에서 진행을 했다가 그래도 좀 더 상황이 나아지겠지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하지만 이 오미크론이 이제 12월 달부터 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월 초에 했던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내가 좀 더 오미크론이 더 퍼지기 전에 빨리 하기 잘했다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니면은 마치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오미크론 확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이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유불리를 지금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치적 내부적으로도 지금 대선과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또 당 내부 지침으로 대선을 먼저 집중해라 이러는 당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비난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인사들이 계속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죠?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출판 기념회에 대한 그 욕구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져서 하게 되는데 어떻든지 눈치껏 하고 있긴 하거든요. 눈치껏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돼 있는 거는 일단은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하면은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모금이죠. 네. 이제 본인이 선거에 치르려면은 선거 비용이 드는데 그 선거 비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제 독특한 창구가 이제 출판 기념회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과 관련돼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게 기존 정치인이든 신인 정치인이든 유권자들한테 먼저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출판 기념회만큼 합법적인 공간은 또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아왔던 인생 역정이라든지 본인들의 정치 뭐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새 모으기인 것 같아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본인이 지지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본인의 지지세를 이제 일찍부터 출범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만큼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거라고 하는 이제 그 출마자들의 가장 판단 때문에 그런 욕심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출판 기념에 대한 욕심이나 욕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앞서서 이렇게 뭐 처장님께서 뭐 일단은 뭐 홍보라든가 뭐 새 모으기 이런 여러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특히 좀 홍보 쪽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가 실제 유권자들에게 좀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선거의 신호탄에 불리는 이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 기존의 출판은 좀 궤가 좀 다르죠. 어쨌든 이 필수적인 선거 전략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상 후보자들이 잇따라 출판 기념회에서 나서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이 자신의 정치 철학과 공약들을 유권자에게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평가 의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판 기념회를 두고 후원금 모금의 우회적인 수단, 그리고 세계 과시를 위한 정치적 도구라는 것은 이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 사업가들 또 정치에 민감한 일부 참여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권자의 또 성향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 정치에 얼마나 관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유권자한테 홍보가 되느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사무총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새몰이, 그리고 나의 새해 과시하기 위한, 그리고 본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그 후보들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나의 조직이 이 정도다, 나의 장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추구 전략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 그러면 실제 뭐 출판 기념회 좀 두 분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처장님 일단은 뭐 이런 자리에 가셔서 좀 어떤 모습들을 주로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다닌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은 거의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단체 출판 기념회 하면 이제 저희가 후원을 할 것도 아니고 책을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분들 감사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제 가급적 안 가려고 하는데 예전의 사례나 아니면 지금 갔다 왔던 얘기들 들어보면은 이게 그 본인의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본인의 세를 좀 많이 과시하는 뭐 이런 자리로 많이 변질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모금하는 자리로 많이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왔어? 아니면 얼마 많이 입고 왔어? 누구누구는 왔대? 누구누구는 안 왔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지역에서 행정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정 후보를 당장 지지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정치인들이 이제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하면은 일단 눈도장을 찍어야지 마이너스 요소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쫓아다니기 바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유권자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두 분 다 좀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뭐 홍보보다는 뭐 새 과시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걸 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많은 게 사실인데 어디에 저희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인지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이 광역단체급, 광역지자체장들과 그리고 시의원들, 그러니까 일부 기초지자체에 대한 시의원들에 따라 좀 성향이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역단체급은 아무래도 이 거물급 정치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도 사용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유권자, 그러니까 제가 지지한 만약에 제가 사업가면 그 사람의 눈동장도 쪄야 되겠지만 후보자 역시 누가 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한테는 누가 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따라 이 선거 전략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광역단체급은 세가시를 위한 부분이 많고, 하지만 또 기초단체에 대한 시의원들이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 선거 자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후원의 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선거에 대해서 이 자금에 대한 조달이 조금이라도 좀
열려 있다고 보지만 시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기초단체단과 기초단체급과 그리고 광역단체급에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 뭐 일단 아무래도 이제 뭐 단체장들이나 뭐 국회의원급 이상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선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출구가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 기초의원들 같은 게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책을 판매를 하면 한 권에 사실 한 1, 2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가량 들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받아서 정책 자금 마련이 좀 될까요?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한번 기초단체급에서 한 책을 한번 찍으실 때마다 얼마 정도 찍으시냐 물어보니까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한 2,000권, 3,000권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책값이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 원가는 한 10,000원 정도로 판단했을 때 약 3,000부 정도면 3천만 원 가량 그 정도 이렇게 이익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일단은 이익을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을 제가 또 이런 질문 좀 했어요. 책을 값을 안 내고 책을 안 가주시는 분은 없고 책값을 많이 냈지만 한 권만 가져가신 분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선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선거관위에서 다 추적하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정산할 필요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도 계획을 같이 해서 이제 출판회를 너도 나도 없이 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초단체 이 출판 기념을 한 이유는 선거법 자금 마련이 상당히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뭐 그 얘기를 살짝 해주신 것 같아요. 과도한 책값. 사실은 뭐 이게 뭐 10,000원을 내느냐, 뭐 한 권에 뭐 10만 원을 내느냐 이 차이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의 표시가 좀 암묵적으로 로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 매번 그런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사실 이제 출판 기념회에 가면은 출판 기념 앞에 이제 모금함을 두거든요. 이제 모금함에 책을 한 권 가져가면서 그 책값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봉투에다 해서 책값을 내고 갑니다. 근데 그 봉투에 뭐 책값이 만약에 2만 원이라고 하면은 2만 원이 들었는지, 5만 원이 들었는지, 10만 원이 들었는지, 더 많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2만 원의 책값에 지금 10만 원을 냈다. 그럼 그렇다고 이제 5권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한 권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거는 안 가져가는 분들부터 해서 가져가는 분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출판 기념회에서 모금되고 있는 책값이 과연 투명한가? 그리고 이것이 선관위에서 다 관리 감독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부패한 요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의 요소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 기념회 관련돼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관위에서 관련된 법을 만들어 투명하게끔 운영을 하게끔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죠. 그럼 뭐 실질적으로는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 조금 더 깊숙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민권익위의 뭐 얘기들도 좀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냥 그 국민권익위 같은 곳에서도 관련된 대상은 안 된다. 네. 논란이 이때 대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것을 좀 투명하게끔 운영하게끔 권고하거나 선관위에서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감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심지어는 이제 전에는 이제 다 봉투로 해가지고 모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카드 단말기에 갖다 놓고 직접 결제를 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50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50권 샀다 그래서 50권을 다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출판했던 당사자 입장에서 50권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50권을 받아가지고 50권을 쓸 일이 없잖아요. 이게 가족이나 아니면 같이 직장인 사람들 나누더라도 뭐 10권, 15권 이 정도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무튼 논란이 대상이 돼서 왔습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투명하게끔 하는 방식은 좀 필요하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말 그대로 이제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요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걸 다른 이면으로 좀 본다고 하면 말 그대로 선거 후원금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후원금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이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후원을 개설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다 기존 정치인들한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정치인들이 후원금 모금할 수 있게끔 하는 선거법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많이 두게끔 한다던가 하는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지만이 이런 어떤 이게 탈법적인 형태로 이제 모금이 되고 있는 출판기념회보다는 오히려 이제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모금 계획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선거법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일단 앞서서 뭐 정치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선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좀 보자면 이제 신인 정치인들 뭐 재선에 도전하는 의원들이나 뭐 이런 기존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이런 신인 정치인들마저도 사실은 이런 출판에 마저 없으면 이런 모금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책을 무료로 배포 가능하면 뭐 어떠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현재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책값을 받지 않고 무료로 준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시인이고 그리고 내가 젊은 청년으로서 그리고 정치에 좀 더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사회적인 제도의 벽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젊은 신인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뭐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법적인 제도를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지 않고선 신인을 발굴한다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비례대표를 누구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정치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그런 것들이 정치 신인들 건드리기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힘들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뭐 정치 신인이라면은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완화를 준다던가 이런 법적인 제도를 좀 더 문을 열어줘야 이 정치 신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고선 지금의 현행 제도로 해서 만약에 정치 신인에서 이런 부분을 띄운다면 자기가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인맥이 좀 있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당에서나 이런 정치인들이 좀 더 열린 자세로 정치 신을 키운다는 자세로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적인 것과 제도적인 부분이 좀 더 완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선도 대선인데 사실 지방선거 때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개인 홍보 운동보다는 좀 대선에 좀 집중해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양당 모두 그러니까 대선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대선 승리 기여도에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깨띠를 하지 말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대선의 영향에 따라 이 지방선거도 이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인 지역에서는 자기들끼리 경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답답해하는 눈치도 있습니다. 네. 뭐 참 이 깜깜이 선거 참 아무래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가 안 되려면 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에 바로 치러다 보니까 각 이제 출마자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각 출마자들의 어떤 자질을 보기보다는 정당에 기대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성향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운 조건이겠죠. 특히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거의 안 했거든요. 이미 이제 지방선거 전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지금부터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고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 건데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그럴 기회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3월 중하순 이제 4월 초나대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유권자들 실제 알 수 있는 기간은 이제 4월, 5월 이제 많아봤자 이제 2달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갖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구의원부터 해서 시의원, 구청장, 시장을 다 선택할 수 있느냐, 뭐 변별력이 있냐 이런 게 봤을 때는 좀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선관위가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그 후보자들을 쉽게 알고 쉽게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공동의 홍보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노력, 선거의 후보자들이 잘 소개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